예, 사례를 보면은 이론보다 훨씬 많은 현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일본 직판에 성공한 에드컵, 그러니까 이름은 에드컵인데 아이템은 컵 전문점이에요. 컵 전문점. 컵 전문점 에드컵이 일본에 나가서 성공한 걸 10년 매출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정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거는 티쿤밖에 없죠. 또 에드컵 사장님께서는 공개해도 좋다고 얘기를 하셨어요. 물론 우리도 대가를 지불합니다.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, 공개하도록 허락을 해주면 다른 회사가 나가는 거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. 거의 뭐 독점이 돼버리는 거죠. 이 회사는 사실상 티쿤을 독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또 쓰지는 못한단 말이죠. 어쨌든 이 에드컵점이 일본에 나가서 활동했던 걸 보여드릴 건데요. 이게 에드컵점이에요. 에드컵점. 그래서 에드컵점 JP라는 이름으로 또 뭐죠? 이게 자사몰이죠.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또 이렇게 독립된 도메인을 가진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컵 전문점이죠.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면 10년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이 6월 20일입니다. 어제까지 기준이에요. 그래서 연매출, 에드컵 연매출은 이제 어제까지가 이제 올해 중에서 46.72% 영업일이 지나간 때거든요. 근데 에드컵은 이렇게 성장을 했죠. 2015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요. 2015년 4월에 영업했기 때문에 2016년하고 2015년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서 그 정상 영업을 했던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해 보면 2017년에 300% 성장했어요. 그 다음에 61% 성장했고 202% 성장했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. 하여간 35% 성장했고 이거 엄청난 성장이잖아요. 그리고 2021년에는 11%, 53%, 18% 이렇게 성장했어요. 2020년은 전년도 대비 55.64%로 매출이 45%가 깎였습니다. 그게 여기예요, 여기.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된 이곳인데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외 활동이 봉쇄됐던 기간이잖아요. 컵은 커피 전문점에서 쓰고 또 가게에서 쓰고 또 야외 활동이 활발해야지, 행사가 많아야지 많이 쓰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막혀버렸어요. 그래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생겨버린 거죠. 완전히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툭 꺾여버린 거예요. 이때 보통 이제 해외 직판하면 제조사일 경우는 심할 경우는 30%, 매출의 30%가 원가입니다. 그리고 대략해서 3,300만 엔, 월 300만 엔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. 근데 유통사는 보통 800만 엔 정도 돼야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보거든요. 이때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잖아요. 뭐 190만 엔, 300만 엔, 진짜 문 닫을 뻔했습니다. 그러다가
너무 이제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로 된 해였어요. 코로나 때문에 2021년에 1년 연기돼서 2021년에 도쿄 올림픽이 열렸잖아요. 근데 이때는 또 무관중이었어요. 무관중 올림픽이었단 말이죠. 그래서 에드컵은 진짜 하늘이 준 기회였는데 이제 놓쳐버려서 정말 폐업을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다가 2022년에 850만 엔, 740만 엔, 1000만 엔, 800 이렇게 하면서 다시 회복을 한 거죠. 그래서 2024년에는 완전히 회복을 하고요. 그다음에 올해는 또 작년에 비해서도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게 해외 직판의 고유 현상입니다. 왜냐하면 에드컵이란 이 회사는 나가기 전에, 일본에 진출하기 전에 인터넷을 이용해서, 어차피 경쟁 상대는 인터넷 회사일 뿐이니까요. 인터넷을 이용해서 일본의 컵 시장을 분석을 합니다. 분석을 했더니 경쟁력이 확실하게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죠. 경쟁력이 있다. 그럼 경쟁력이 있어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매출은 반드시 생깁니다. 쭉 올라가요. 그 반면에 경쟁력은 있는데 경쟁자는 없어요. 한국의 수많은 컵 전문점, 판매점, 제조사들이 일본에 진출하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독주하는 거예요. 독주.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혼자 뛰는데 1등 못하면 그거 바보잖아요. 에드컵이 그런 기회를 맞이한 거죠.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, 이게 2024년 6월 19일 현재잖아요. 이 추세면 120% 올라간단 말이에요. 이렇게 될 거라고요. 정말 환상 아닙니까? 이게 해외 직판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 물론 이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10년 차 만에 완전히 안정됐다. 9년 차에 안정된 거죠. 물론 코로나만 없었으면 여기서 안정이 됐죠. 그러면 1, 2, 3, 4, 5 대박입니다. 대박. 근데 해보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이런 인생도 살다가 보면은 늘 어려운 고비를 겪잖아요. 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이런 게 없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, 또 이 과정에서도 초창기 과정은 시행착오가 부지기수입니다. 뭔가 다 틀려요. 그래서 이 기간을 겪고 이런 성장을 만들고 또 고난을 겪고 안정돼 버리는 거죠. 이게 해외 직판인데, 저는 여러분한테 해외 직판하면 무조건 돈 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. 뭐 여러분이 또 티쿤에 뭐 가입하면은 한 번이긴 하지만 뭐 100만 원도 내고 얼마가 팔리든 우리는 뭐 그 수수료 받으면 돼요. 그렇게 하면 우리도 뭐 돈 벌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이 기간은 거의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늘 해외 직판도 장사인 만큼 매우 어렵다.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. 그런데 해외 직판은 또 장사인 만큼 매우 어렵다. 그렇지만 국내 판매보다는 월등히 쉽다. 이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솔직히 저번에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
인터넷과 인공지능은 국경 안에서 부익부 빈익빈 독점 심화를 반드시 낳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소기업이 국내에서 살아남는 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. 이거 안 돼요.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국내에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답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게 좋은데 참 다행인 것은 대기업일수록 온라인으로 해외 나가는 건 정말 어려워요. 몸집이 너무 크고 둔탁해서 잘 못 나갑니다. 오히려 해외로 나가는 거는 소기업이 더 잘해요. 그래서 소기업들은 어떻게든지 해외 직판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한국 소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 5,200만 땅에서 대기업에 치이는 상태에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. 어떻게든지 일본으로, 중국으로, 인도로 나가야 돼요. 그거 꼭 뭐 컵이 아니더라도 좋은 아이템 많잖아요. 티코는 요즘 음각 한글 쓰기 익힘판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이템에 따라서 시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